네, 안녕하세요. 여름 딥러닝 전공심화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이 수업을 신청하시면서 너무 어렵거나 그럴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내가 뭐 파이썬을 잘 모른다, 아니면 나는 머신러닝이 뭔지도 모른다, 딥러닝이 잘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 수업 이름이 딥러닝이잖아요. 딥러닝이 어떤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러닝을 이해하기 이전에 머신러닝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머신러닝은 또 뭔가 또 싶을 건데요. 또 머신러닝 이전에 인공지능이라는 또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선은 제가 간단한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을 설명할 때 좀 괜찮은 그림인 것 같아서 자주 활용하는 그림이에요. 옛날에 좀 이제 시대가 오래됐죠. 50년대부터 한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광범위하게 불렀어요. 그냥 흔히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그 자체가 그냥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학교 앞에서 자동차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서 번호판을 인식하고 여기서 주차가 이제 등록된 사람이라면은 차단기가 열리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나 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다 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좀 많죠. 이렇듯이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가상의 어떤 인공의 어떤 지능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딱 한마디로 찝어서 어떻게 정의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머신러닝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요. 머신러닝은 이제 주로 80년대에서부터 이제 2010년대까지 많이들 사용을 했어요. 이 그림에도 나왔다시피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어떤 이제 차이를 너무 간단하게 말했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제 무언가를 우리가 어떤 가상의 인공적인 지능을 설명할 때 개념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머신러닝은 이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구현 방법이다 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까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한다라는 건지 아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네, 우선은 간단하게 좀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예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사진을 딱 컴퓨터한테 보여주고 이 컴퓨터가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알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존의 방법대로 하려고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일단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든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진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진은 고양이일 수도 있고 강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하는 것이 저의 이제 목표가 되겠죠. 이러한 사진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걸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떤 이제 그 고양이의 특징과 또는 강아지의 특징을 잘 찾아내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귀는 이제 조금 더 뾰족한 편이죠. 강아지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진 안에 귀가 뾰족한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눈 모양이 조금 다르겠죠. 눈이 이제 강아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검은 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고양이는 이제 이 검은 자와 흰 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이외에도 뭐 머리 모양이라던가
어떤 이제 크기라던가 코 모양이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이제 특징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잘 비교를 해서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런 것들을 또 답을 내려주는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어떤 이제 사진에서 귀가 뾰족한지 알려면 귀의 위치를 알아야 될 거고요. 이 뾰족한지 안 뾰족한지 이것도 알아내야 될 거고요. 또 눈 모양도 마찬가지겠죠. 눈의 위치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고요. 또 눈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동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야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방법들이고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기에는. 근데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사진입니다.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질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물체에 이제 가려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각도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어떤 같은 물체도 다 달라지겠죠. 또 조명의 변화도 있을 거고요. 사실 등등 이거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방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으로 이제 나온 게 바로 머신러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못하는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으로 잘 해결해 볼 수 있게 해보자 라는 것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거 잘하죠. 우리 같은 인간은 이게 고양이인지 어떤 강아지인지 굉장히 사람은 잘하지만 컴퓨터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하면 잘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방법의 이제 하나로 머신러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머신러닝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드리기 이전에 프로그래밍의 방식과 머신러닝의 방법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프로그래밍 방식은 어떠한 입력이 들어오면 프로그래밍에서 잘 정의된 어떤 규칙을 따르죠. 우리가 미리 이전에 잘 정해놓은 규칙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if가 될 수도 있고 for문 등등 반복문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어떤 규칙인 거죠. 이런 규칙들을 이제 거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머신러닝의 접근법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머신러닝, 기기학습이라고도 부르죠. 말 그대로 기기가 학습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머신러닝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우선 머신러닝에 당연하게도 입력을 줘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입력은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등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입력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주고 그리고 동시에 또 뭘 주냐면요. 결과를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결과를 안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에는 입력과 결과를 같이 준다고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거를 이제 입력과 결과를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정의합니다. 이 모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좀 뒤에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게 그냥 잘 학습을 하기 위한 어떠한 블랙박스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우리의 어떤 두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이 입력과 결과를 조금만 줘도 잘 하겠지만 이제 머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입력과 결과를 정말 많이 줘야 잘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입력과 어떤 원하는 결과를 모델에다가 이제 쭉 넣어주면은 뭘 주냐면요. 규칙을 학습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컴퓨터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입력을 주고
어떤 규칙을 우리가 사전에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결과를 나오도록 한다고 한다면은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입력으로 넣는 어떤 이제 입력값과 그 입력에 대한 결과값을 미리 이 머신러닝 어떤 모델에다 전달을 합니다. 이 모델은 우리가 사전에 정의해 놓은 모델이 되겠죠. 그럼 이 머신러닝 모델 어떻게 해야 내가 전달받는 입력과 이 결과가 어떻게 해야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규칙을 학습하여 이것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걸 잘 이해하셨다면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잘 이제 아실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본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와서요. 머신러닝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머신러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이 조금 많이 없을 뿐이고 어려울 뿐이겠지만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2010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핫한 분야가 되어버렸죠. 요즘에는 거의 웬만한 분야에서는 일단 딥러닝을 해보고 보자 라는 정도 수준으로 좀 많이 대중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딥러닝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이제 이게 무엇인지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어떤 한 분야 또는 이제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딥러닝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이 머신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안에 구현 방법으로서 머신러닝이 존재하고 또 이 머신러닝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 머신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딥러닝이 존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